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영상이 아니고 주식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날 올리고 나서 지금 처음 올리는 거죠? 한 3거래일 지나고 나서 올리는 영상이네요. 일단 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몇 종목 있었죠? 일단은 바이오니아하고 아이진, 그 다음에 내추럴 랜드텍, 뭐 단타 매매 하실 분은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고, 동양 피스톤하고 알루미늄 관련주들 하고, 그 다음에 세미시스코, 이 종목까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미시스코 같은 거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25,000원 밑에는 뭐 부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 뭐 대응 잘 하신 분은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겁니다. 이 종목도 한 20-30% 올라왔네요. 30% 가까이 올라왔는데, 잘 못된 종목은 뭐 이 종목들 좀 알루미늄 관련주 이게 조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 그 뭐 내추럴 랜드텍 같은 경우 제가 매매 잘 하시는 분만 좀 대응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뭐 무리는 없었을 것 같고,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 좀 반등 나오고 나도 좀 재차 밀리는 모습이죠. 만원대에 좀 차 좀 지지하고 나서 오늘 12,000원 부근까지 한 20% 정도 나오고, 그 다음 좀 재차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것도 장중에 갖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달성했으면은 훨씬 좀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전고점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왔거든요. 11,950원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 매도 타임 놓쳤으면은 조금 매도 구간 자체를 잡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뭐 워낙에 좀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11,950원 찍고 나서 저희 밀리는 모습이죠. 한 15% 16% 정도 나왔네요. 이 파동이 바닥 대비해갖고 재차 1,500원 찍어주고 종가관리 살짝 하는 모습인데, 이 정도 한 만원대, 만원 이 부분만 좀 만원대 초반 이 부분만 지지한다고 하면은 재차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죠. 이 정도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보실 분은 계속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종목 동양 피스톤, 내추럴 랜드텍, 이 종목은 좀 종목 자체가 조금 그렇죠.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워낙에 좀 이런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제대로 된 종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절대로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실 분은 이 종목도 지금 봤을 때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서 크게 좀 부담 없는 자리거든요. 8,000원 이 부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매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8,000원 부근 이 부근에서는 매매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종목 자체가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관리 종목이니까 좀 소량으로 해갖고 뭐 단타 매매주라도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어 보여요. 이 종목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관련주도 오늘 저점 기준선으로 잡아놓으시고, 조일 알루미늄은 2,990원, 삼알루미늄은 31,000원,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하셔갖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꽤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이 종목들도 조정 잘 받은 모습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좀 잘 좀 봐야 될 종목, 이 종목이 좀 저는 자꾸 눈에 걸리거든요. 일성건설하고 덕성하우징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두 종목이 좀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종목들 이 두 종목 잘 보시고, 추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저점 자체는 오늘 저점은 오늘 지금 기준선이 되겠죠. 2,945원, 2,900원대 중후반 또 한 3,000원 초반까지 보시고, 덕산하우징은 일성건설은 한 5,500원 이 구간에서 지지선 유지하는지, 뭐 그 지지하게 되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 종목. 근데 이 종목은 추세 매매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일성건설, 덕산하우징. 그리고 그다음 봐야 될 점은 카스입니다. 이 종목. 이 종목 자체도 내일 7,000원 선 깨고 내려가면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디서 좀 저점이 나오는지. 추세 자체도 괜찮고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이 종목. 이 종목은 대선 관련주라고 하는데 뭐가 연관인지 무슨 인맥 관련주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수급 자체가 봤을 때 지금 뭐 추세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좀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종목, 대선 관련주니까. 이 종목도 7,000원선 깨고 내려가면은 어디서 저점 그리는지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스, 홍준표 관련주는 DSR, 경남스틸, TBC, 3일 이렇게 이 종목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제일 수급 좋아 보이거든요. 현재 움직임 자체를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종목도 너무 많죠. 위에 있는 종목들도 잘 보세요. 여기 위에 데보시스터즈나 나노 CMS, 세로닉스, LNF,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죠. 이 종목들. 그리고 뭐 영화테크나 위메이드, 이 종목도 상당히 수급 좋은 모습이고, 여기 있는 종목도 다 괜찮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하면 되겠네. 그리고 뭐 HLB 생명과학이나 뭐 HLB 얘네들도 좀 조금만 더 조정 받으면은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죠. 수급 자체도 좋고, 이제 내일 좀 추가로 좀 밀리면은 그때는 매수 구간에 한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들.
HLB 생명과학, HLB 제약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드리고, 오늘 썸네일에 좀 들어간 내용인데, 주식을 좀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 모니터만 붙들고 있는 게 분이 좀 많이 계세요. 주식 매매를 열심히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모니터 앞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좀 매매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 매매가 그렇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돈 벌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매 자체를 그렇게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제 경험상 봤을 때 제가 매매를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처음 주식을 입문했을 때가 제일 열심히 했겠죠. 그때도 저도 뭐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붙들고 앉아갖고 어디 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매매를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깡통 찼죠. 깡통 한 2번 차고 나서는 이제 매매를 잘 안 하게 되고, 겁나서 못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좀 거치게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숙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에 좀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모니터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내가 이제 원래 매매하는 자체가 뭐 스캘핑이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어요. 뭐 단타 매매를 해서 초 단위로 뭐 분 단위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수익 매매라든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가 아니라 단기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전장에 저점 주면은 살짝 매매를 하셔갖고 입질 정도 하라 그러죠. 제가 입질 정도 뭐 해놓고, 그 다음에 추세 봤다가 그 안에 뭐 파동이 크게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 매도해고 다시 매매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걸로 해서 그냥 하루 매매를 끝내든지, 욕심은 안 부리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자꾸 욕심을 부려요 사람들이. 매매를 좀 더 사고 싶은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또 더 산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더 사죠. 지지선 유지하게 되면. 그러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손절도 못하고 물량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금방 깡통 차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제발 매매를 하실 때,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유연하게 하시라 이거죠. 유연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저는 매수권을 어떻게 잡냐면은, 저는 장중 매매할 때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전날 예약 매수를 걸어놔요. 예약 매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들어온 종목만 봐서 추가로 뭐 매수를 하든지, 일부만 좀 추가로 매수를 하죠. 만약에 여기서 이 저점 잘 좀 나왔다 싶으면은 추가로 좀 매수해서 물량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봐서 이 종목 더 이상 안 무너지고 수급이 붙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좀 물량을 더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매매를 하는 시간 자체는 오전은 한 9시, 한 8시, 한 오전에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볼일 보고, 그 다음에 뭐 장후반에 1시 넘어서나 2시 그때쯤에 가서 한번 매매를 하고, 그냥 종가 한번 보고, 그냥 시간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거든요. 저는 차에 매매하는 시간을 토탈 하면은 한 2시간, 2시간 반 이 정도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모니터 보는 시간이. 그 외에 저는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제가 또 부동산 유튜버도 또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나름 또 부동산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광고도 해야 되고, 손님들랑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급 좋은 종목들만 하는 이유가 좀 그런 거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수급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 여기 있는 종목도 혹시라도 만약에 밀려서 제가 대응을 못 해갖고 물려서 넘어온다고 해도 물타기를 해갖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 선정하는 1순위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엔 수급 제일 좋은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지 그게 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받아서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건드렸다가 진짜로 지하 2층, 지하 1층, 2층, 3층 끝도 없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돌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내추럴 엔도텍 같이 관리 종목이나 뭐 이상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제대로 안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잘못 건드리면 저거 되죠. 이제
상폐당할 수도 있고 거래 정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가급적이면 이제 장 후반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 외 종목들 제가 뭐 홀딩해서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급이 좋고 어느 정도 테마 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먹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매매를 꼭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맨날 손실만 나고 매매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 중에 하루 종일 모니터에서 붙어갖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책도 읽어보고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죠. 차트 보는 법, 무슨 보조지표 이용하는 법, 그런 책도 저도 옛날에 엄청 많이 봤어요. 차트 뭐 누구는 뭐해서 돈을 뭐 어떻게 수익이 났다더라, 어떻게 재료 구분하는 방법, 뭐 장기 매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장에 나와 있는 책들이 엄청 많죠. 제발 맹신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다가 말했을 뿐이고, 나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아야 돼요. 나한테 맞는 적성에 나한테 맞는 매매법이 각자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나 뭐 이렇게 유료방이나 누가 좀 정보 있는 사람이 줘서 이 종목 뭐 올해 연말에는 2배 갈 거다, 뭐 3배 갈 거다, 이런 종목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저기 막 이 종목은 뭐 몇 배 갔는데 내가 저번에 추천했던 종목은 몇 배 갔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이 종목은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주시장에 있다 보면은. 그리고 게시판에 가도 좀 별별 소리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나 혼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평생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주식 매매로 돈을 버는 노하우를 나 스스로 찾아야지, 남한테 의지 안 하고 찾아야지 평생 동안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의지하고 남한테 하라는 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책임도 안 져요. 저도 똑같죠. 여러분이 내가 사라고 했던 종목을 또 샀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돈을 물어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좀 한번 보시고 매매를 어떻게 해보라고 도움을 드리려는 것 뿐이지, 이걸 꼭 매매를 하라고, 이 종목을 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진 않아요. 예, 주저리 상당히 말이 길어졌네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매매하는 방법, 이것 좀 잘 좀 생각하셔갖고 매매를 하시고, 주식 투자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모니터 붙잡고 있다고 해서 결국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정도만 아셔도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10년을 넘게 매매를 했으니까. 제 말씀 좀 잘 새겨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노하우를 빨리 좀 찾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이만 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이번 주말이나 또 한번 또 그때 한번 종목 좀 괜찮은 거 있으면은 방송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